네! 안녕하세요. 희생교실의 희생입니다. 오늘 바로 역시 이어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화면으로 바로 갑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뭐 배웠는지 기억날 거예요. 대공황으로 인해서 전체주의가 각각 어떤 국가들 사이에서 터지게 됐다. 이게 장악하게 됐다 하면서 전쟁이 터지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히틀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전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결과와 전후 처리,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평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바로 들어가는 장면, 폐허입니다. 이 영화 피아니스트의 한 장면인데 선생님 어렸을 때 봤어요. 중학교 나이 때 봤어요. 여러분 나이 때 봤던데 이 장면이 너무도 생생해 해가지고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여기에 이 남자 혼자 걸어가는 장면이죠. 단적인 전쟁 이후의 상황 또는 전쟁 중의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끔찍했던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발발입니다. 시작이죠.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요. 이 이전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방하고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했다라고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러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가 경고를 해요. 하지 마라 했는데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소련은 전체주의를 극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공산주의를 극혐했어요. 서로 극혐했는데 둘이 이런 조약을 체결했죠. 정말 전 세계가 놀랄 조약이었어요. 이 조약을 체결하고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폴란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를 소련과 독일이 반반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기에는요, 독일이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함께 아프리카까지 침략하죠. 그래서 선생님 밑에 써놨죠. 독일이 파리를 점령합니다. 파리는 파리가 아니고요. 프랑스 수도 파리입니다. 프랑스를 완벽하게 점령해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멸망하게 되죠. 멸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본토 자체가 무력화되게 되죠.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영국에서 저항을 하고요. 프랑스 내부에서도 레지스탕스라고 하면서 저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이 이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일을 막아냅니다. 이제 전투기로 싸우고 배로도 싸우고 하면서 계속해서 막아내요. 영국이 저항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합니다. 소련 쪽에 있었던 석유나 식량 이런 것들을 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해요. 불가침 조약을 했었잖아요. 이게 좀 안 좋은 수였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을 침략해서 이미 먹었죠. 그리고 중국과 우리 만주 사변 일으키고 중일 전쟁으로 중국과 싸웠는데 전선을 더 확대합니다. 동남아시아를 침략해요. 역시 석유나 이런 것들을 노린 거예요. 동남아시아 자원들을 노렸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영국은 일본 역시 견제해요. 더 이상 커지면 안 되잖아요. 일본 역시. 그래서 견제를 합니다. 해상에서 석유 지원이나 이런 자본, 이런 물자 지원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일본이 여기도 좀 악수를 두죠.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요. 하와이, 잘 알죠? 그 하와이를 공격하는 거죠. 진주만. 왜? 여기에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해군 기지였습니다. 그러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는지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에 다 참전하게 되죠. 태평양 일본을 공격하고 대서양 쪽 넘어가서 유럽에도 역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죠. 진주만에 있던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이렇게 터지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국의 2차 세계대전은 결국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미국이 진주만에서 엄청난 피해를 얻었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독일을 상대로 스탈린그라드에서 승리를 하면서 독일 역시 전세가 뒤집어지게 돼요. 그리고 연합국이 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격파하고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이 먼저 붕괴됩니다. 아프리카 이후 이탈리아까지 연합군이 진출하거든요. 무솔리니가 끝장나게 되죠. 그러면서 최후의 독일을 끝장내기 위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쳐요.
프랑스 서북 쪽에 노르망디라는 해안이 있는데 여기에 상륙작전을 펼쳐서 프랑스를 우선적으로 해방시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잘 표현한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이 그 단적인 장면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맨 처음 시작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습니다. 좀 잔인한 거 못 보는 친구들은 좀 그렇겠지만 유튜브에 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결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계속해서 프랑스 협력하고 독일 본토까지 나아가서 독일은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뭐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죽게 되죠. 미국이 일본을 이제 항복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하고요. 그러니까 소련한테도 야 일본 쪽 공격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지만 일본을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팡팡 터뜨립니다. 며칠 간격으로요. 그러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8월 15일에요. 우리나라는 광복절을 맞고요. 일본은 종전일을 맞죠. 이렇게 원자폭탄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터지게 되죠. 히로시마에 먼저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가사키에 터지게 됩니다. 이거 터짐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단 몇 초 만에 수만 명이 죽습니다. 단 몇 초 만에요. 수만 명이 시체도 찾을 수 없게끔 사라집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을 전 세계가 목격한 거죠. 전쟁의 피해입니다.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죠. 어떤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그럽니다. 유럽은 정말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고요. 건물도 파괴되고요. 사람은 수백만 명이 죽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건물도 많이 부셔지죠. 유대인 대량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합니다. 도시도 파괴됩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히틀러, 그러니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내용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꼭 찾아봐서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반인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일본 애들이 마루타 실험했다. 뭐 731 부대나 뭐 우리나라 위안부 뭐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학살이나 범죄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전후철입니다. 대서양 회담이 진행돼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연합 대표국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뭐 할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전후평화 원칙으로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역시 전쟁이 거의 끝나갈 45년도에 카이로에 모여서 회담하고 얄타, 포츠담에 모여서 회담을 개최합니다. 대서양 헌장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전후철이 문제에 협의를 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한 독일 분할 점령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죠. 그리고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선생님이 독도 이야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주권을 회복하게 돼요. 일본은요. 이때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주권을 회복하게 돼요. 그 이전까지 45년부터 미군정 실시가 됩니다. 전범 재판이 개최됩니다.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 사형받은 사람들 많고 막 합니다. 또 일본에서도 도쿄 전범 재판 도조 히데키가 제일 유명한데 1급 전범으로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아저씨는 뭡니까? 사당에 모시게 되죠. 갑자기 이름을 까먹네요.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유엔이 창설되게 돼요. 국제연합이죠. 45년 인제 전쟁 방지하고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이거를 만들게 되고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로 군사적 제재가 가능해졌어요. 이게 그 이전에 국제연맹과는 완전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유엔군이 조직돼서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6.25 때 우리가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 핵무기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요. 핵무기 반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게 되고요. 핵을 갖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갖게 됐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엔의 마크죠. 댓글 이벤트입니다. 원자폭탄을 사용한 것이 과연 잘한 걸까라는 겁니다. 원자폭탄으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민간인이 죽었어요. 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자폭탄 쓴 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요. 역시 상품 또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10분 안에 끝내려고 선생님 조금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못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